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님 게임톡 시절 때부터 방송을 본 23살 대학생이에요. 평일에는 학교 가고 주말이나 공강 때 용돈벌이로 키즈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삶 컨텐츠 한번 올려봐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최소 박근혜. 자, 박근혜식 소통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저는 주로 오픈을 담당하고 있어요. 늦어서 부랴부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 매장은 홈플러스 안에 위치하고 뭔지 알겠다. 큰 대형 마트 보면은 2층이나 3층에 그런 상가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키즈 카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사진관도 있고 약국도 있고 코스방송보나 자괴감 들어 물론 코스 스벨러. 컴퓨터 AS 하는 그런 대리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의 삶 볼게요. 남자는 아니겠죠? 여자겠죠? 키즈 카페니까. 매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신발을 같이 신어요. 얼굴이 좀 기대되네 이분. 겨울이라 발이 시려워요. 털 달린 슬리퍼 신고 싶어요. 흑흑. 발 모양만 봐도 딱 봐도 여자예요. 그죠? 끄면 죽음. 뭐야? 절대 만지지 마시오. 감각 반응, 볼풀, 오락실. 뭐야 이게? 전원을 하나둘씩 켜줍니다. 두꺼비 집이구나. 저기 끄지 말라는 전원은 진짜 죽을까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볼풀장, 볼풀장, 그리고 공으로 채워진 풀장, 오락실 등 여러가지 전원들을 켜주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진짜 관두기 전에 한번 이분이 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시면요, 너 좀 꺼라 이거 한번. 실수를 가장한 척, 아니면 이제 관두는 날 한번 꺼줘. 한번 싹 끄고,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영화 뭐야, 그 반전 영화 카이저 소제처럼 걸어서 당당하게 나가. 진짜 한번 꺼보고 싶다. 정말로 궁금하지 않니? 끄면 무슨 일이 생길지 진짜 꺼버리고 싶다. 어디니? 내가 가서 꺼줄게. 진짜 꺼버리고 싶다. 자, 그 다음 어제 마감 알바생이 올려놓은 매트를 내려놓아요. 뒤에 알록달록한 저건 미끄럼틀이에요. 이게 미끄럼틀. 롤러 형식의 미끄럼틀이라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롤러 형식이라고 합니다.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요, 아이들이 앞으로 넘어져서 얼굴이나 치아가 다쳐요. 코스방송 꺼버리고 싶다. 그래서 항상 미끄럼틀은 특히나 주의를 많이 주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간 애들은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치면 엄마들은 알바생들이 애들 위험하게 올라가는데 주의도 안 주고 매장 관리도 안 한다고 저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키즈 카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보다 엄마들이 극성인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요. 여기 이제 기어 올라가다가 얼굴 콕 찍거나 이제 이빨 다치고 그래가지고 변상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학부모들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럴만해. 왜냐면 애잖아. 그건 니들이 좀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니들을 쓰는 건데, 알바를. 그렇지 않아? 저 거꾸로 올라가지 않게 어떤 장치를 해놔. 거꾸로 올라가지 않게 여기다가 뭘 좀 똥을 발라놓든지 뭘 좀 해놔. 절대로 거꾸로 올라가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송곳은 좀 그렇고 앞정 같은 걸 좀 깔아놓든가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니? 앞정 깔아놓으면 위에서 떨어질 때도 그렇겠구나. 아무튼 잘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매트 정리를 하고요, 다른 매트들도 정리해줍니다. 이제 걸레를 빨아와서 매트를 알코올을 뿌려주며 닦아줘야 돼요. 아이들이 노는 곳이 위생 상태도 많이 중요해요. 엄마들이 많이 민감하거든요. 고객센터에서 청소 안 한다고 전화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매일같이 청소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닦아줍니다. 그래야지, 응? 아이들이 고객인데. 그렇지 않아요? 좋다. 매트 많이 바꿔서 닦기 싫음. 존나 많이 닦아서. 야, 근데 너는 꿀 빠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알바면 굉장히 꿀 빠는 건데, 편의점급인데.
바닥도 열심히 닦아줍니다. 보통 9시 30분까지 출근해서 30분은 청소를 하고요. 10시부터 문을 열어요. 10시 전인데도 무작정 입장시켜달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청소하고 있을 때 좀 당황스러워요. Holy shit. 내 신부감으로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피부도 괜찮고 제 신부감으로 딱인 것 같아요. 근데 앞머리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10점 만점에 7.2 정도? 7.2 정도 돼. 내 신부감으로서 그래도 합격이긴 합격이야. 합격이에요. 예.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반팔 유니폼이라서 겨울엔 이렇게 긴 팔을 입고 위에 유니폼을 입고 내요. 머리도 묶어야 돼요. 깔끔해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좋다. 포스기를 켜줍니다. 컴퓨터에 포스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포스기. 예. 사용이 안 돼서 그냥 관상용이에요. 계산은 계산기로 하거나 암산으로 처리해요. 사람이 갑자기 몰려버리면 매장 관리랑 카운터까지 봐야 돼서 조금 힘들긴 해요. 이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키가 작은 아이들이 꺼내달라 그러면 꺼내주고 가지고 놀게 해주고, 놀고 정리 안 하는 건 물론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 정말 정리할 때 난감합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통 하나하나 꺼내서 장난감 닫고 소독해요. 너무 많아서 하기 싫어요. 이번엔 볼풀장 청소도 합니다. 이런 터진 공을 주워서 매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또 바닥도 닦고요. 근데 이 터진 공은 주워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겠지. 많이 힘들겠다. 많이 힘들면은 예, 시집을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부감으로 이미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꼭 쪽지로. 네. 생각 있으시면 한번 쪽지 주세요.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오면 저기 아이 이름이랑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적게 합니다. 27번 윤태훈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훈이에요. 저희 부모님 오실 때까지 저를 아주 잘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저는 작성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아이 이름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이 스티커를 이 옷에 붙여주죠.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는 보호자분이 데리러 오셨을 때 아이를 빨리 찾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이름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흘림체로 쓰셔서 못 알아보는 경우 그러겠네. 김지호도가 뭐야? 내가 봤을 때 김지호도인데? 코트님이랑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써진 것 같나요? 저는 다문화 가족도 종종 오셔서 외국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지환이야. 이거 김지환인데 김지호도라고 했을 거야. 이거는 100%. 얘가 좀 생각이 있는 애면은 이거는 내 신부감이 확실하게 정해질지 아닐지 정확하게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이거는 좀 머리가 좀 굴러가고 유도리가 좀 있다. 유도리가 좀 있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 어딜 가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칭찬받고 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호도과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저걸 분명히 김지호도라는 이름은 없을 거야. 어떻게 이름을 호도로 지어? 그럴 일은 없어. 김지환이겠지. 그래서 김지환이라고 불렀을 거야. 내 생각은 그래. 근데 김지호도라고 불렀다면은 넌 내 신부감에서 당장 탈락이야. 알겠지? 김지호도라고 네가 했잖아. 너는 탈락이야. 내 신부감에서. 정말이야. 너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김지호도라고 적었네. 넌 탈락이야. 야, 이 멍충아. 일하면서 이 자식아. 야, 이걸 김지환이라고 읽으면 되지. 이거 옆으로 살짝만 옮겨.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돌아가면 EQ가 조금 낮은 거야. 네가 한 24살 정도 되면은 네가 좀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24살 정도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좀 성숙해지거든요. 네가 조금 잘 모른다. 근데 좀 귀엽다 너. 다시 합격이야. 돼지가 눈만 높네. 다시 합격이야. 김지호도라고 적었어. 존나 웃겨. 나 진짜 타인의 삶 재밌는 것 같아. 타인의 삶 하면은 이런 바보 같은 모습들도 보는 것이 아주 재밌어. 하루에 참 이런 여러분들 정말 사소한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일들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됩니다. 제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타인의 삶, 어떤 삶이라도 우린 모두 존중합니다.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재밌게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김지환이었어요. 샤발. 계속 호도야 호도야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나가실 때 이름표를 구겨서 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호도야. 야, 왜 호도라 그랬니? 호도 정말. 에휴. 이거는 이제 사실 융통성의 차이입니다. 저라면은 바로 이 김지환이라고 지화자 불렀죠. 좋네. 바로 김지환이라고 불렀겠죠. 여긴 신발장이에요. 아까 이름표 써있던 숫자는 신발을 넣은 신발장 번호지요. 네. 29일 날 방송했던 거 보고 있구나. 여유로워지면은 코트님 방송 보곤 해요. 저는 풀 영상을 자주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들어요. 항상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는 항상 누르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후원도 종종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요. 너 지금 방송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빠가 봤을 때. 이거 이쁘다. 이 기차. 야, 이런 장난감도 있어. 쉬고 있는데 기찻길을 다 벗어나서 고쳐줬어요. 다른 아이들도 같이 가지고 노는 기찻길이라서 바로바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거든요. 부순 아이들에게는 태우나 기찻길은 다른 친구들도 가지고 노니까 부수지 말아줘 라고 말하면은 어떤 엄마들은 죄송해요 제가 고칠게요 하는 엄마들도 있는 반면에 애들이 원래 그렇게 놀지 뭐 말할 거면 뭐하러 여기 들어와서 놀아 라면서 화낼 때도 많아요.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 뺨샤닥이 안 맞은 게 다행이네. 이게 어찌 보면은 참 이 엄마들 배움의 차이가 아닐까? 죄송해요 제가 고칠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치울게요. 자 지환아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좋게 훈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애 새끼를 꼭 자기 치마폭에 가둬놓고 키우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극성인 엄마들. 욕을 많이 먹죠.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러면 안 되죠. 예,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은 절대로 배우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꼭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항상 저에게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 돈 받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사회를 아는구나. 이건 비즈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 참 많죠. 이 비즈 또한 아이들에게 지도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도안을 골라오면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지도해줘요. 완성된 작품에 다림질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붙여줘야 되고 상당히 번거로워요. 따로 요금 받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실증 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집에 갈 때까지 완성시켜줘야 돼요. 결국 작품의 마무리는 제가 해요. 얄미워요. 뽀로로. 참 애기들 취향 독특해. 맛대가리도 나는 어렸을 때도 이런 거 먹으면서 맛대가리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뽀로로 이런 거 판다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때는 뭐냐? 깜찍이 달팽이. 추억으로 또 빠져봅니다. 코너 속의 코너. 그때 그 시절 깜찍이 소다. 코너 속의 코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것들. 이거 먹어보신 분 계실라나? 진짜 오랜만이다. 깜찍이. 코트는 뽀로로보단 포르노지. 깜찍이 소다. 너희들 집 떨어졌다. 이런 건 많이 먹었지. 이것도 있고 저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학년 됐을 때 그때 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쿠라고 알아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말 참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은 과일은요? 기억나요? 예, 쿠. 차, 진짜 추억의 음료수 아니겠어요? 추억의 음료수 또 있는데 헬로 펜도리도 꿀맛이다.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20대 중반 이상은 돼야 요거 알죠. 예, 빠삐코 알아요? 빠삐코? 빠삐코. 빠빠바 삐삐리 빠삐코 빠 시원한 만한 빠삐코. 땅을 보고 손이 시려워 입이 시려 올여름 너희는 빠삐코에 맡겼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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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라바 빠삐코. 빠삐코 좋았어요. 빠삐코. 또 뭐 있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 지금 당장은 없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815 콜라. 815 콜라 알아요? 나 한유건은 대한민국에서 자라 오로지 대한민국 콜라만을 마실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8, 1, 5 우유소다 누가 한치는 콜라를 위해 우린 야, 추억이다. 짜요. 장난치나 이씨. 어디 지금 급식충 새끼가. 니네 때랑은 달라. 우리는 짜요 이런 거 안 먹었지. 스크류바. 뭐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근데 그나마 이제 뭐 거북이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캔디바 정도, 아니 캔디바 맞나? 아 캔디바 아니야. 캔디바 아니고 이윤석 아이스크림 별남바 정도는 돼야지. 오늘은 별남바 말씀. 한 입 먹으면 초코 아이스크림이 미각신경을 자극, 중추신경을 거쳐 대뇌로 이런 내용이 전달되죠. 맛있군. 아이스크림 속에 초콜릿이 사르르 녹는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부드럽군. 오잉? 사탕까지? 진짜 해자. 정말? 이 아이스크림 정말 해자 아이스크림이었어. 별남바로군.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에 사탕까지? 아니, 이렇게 별남바가? 아니 이렇게 별난 맛이? 옛날 모르시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네요 여러분들.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 또 저기 하나 기억나는 게 더위사냥. 지금도 더위사냥 나오는데 콜라포지 찬호박 아시나 여러분들? 찬호박. 더위사냥.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코프야. 냉커피의 맛? 와 이거 아직도 기억. 더위사냥. 찬호박. 그것도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만을 기다려요. 이 노래 이 아이스크림 아시는 분 진짜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 노래가 이 노래가 나요. 뭐 자유였나? 뭐 자유 시대는 아니고. 시발 늙은이랑 말이 안 통하네.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 커피 한 잔? 찾았다. 와 이거 진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랑랑을 켜놓는
끓여 태우구려. 커피 아이스크림 떠먹는 커피 한잔 커피 한 야, 롯데 커피 한 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저 혼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진짜 아재 같아요. 저 30밖에 안 됐습니다. 예, 저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릴 때 이런 CF들 봤던 거 기억이 좀 나네요. 예. 아, 머리 그지 같네 진짜.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 뽀로로랑 뭐 판다, 뭐 코코팜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뽀로로가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메뉴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기 음료수에 붙여놓은 하얀색 스티커에 아이들 이름을 적어주고 놀다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하죠. 뽀로로 음료수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음료수 재고 정리를 하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온 귀여운 아가 사진.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다면 말리고 싶어요. 영악한 애들은 정말 영악해요.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일부러 저를 나쁜 사람 만들 때 종종 있어요. 부들부들. 부모님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과잉보라고 내 새끼 최고라고 얼굴에 써있음. 별거 없지만 네. 열심히 사진 찍으면서 보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즐겁게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해요. 자, 이분 키즈카페 알바생 분의 삶 아주 잘 봤습니다. 이블리라는 분인데 얼굴 예쁘실 것 같은데 공개하지. 용기 내서 공개했어요. 어이구. 제가 애기 아무리 좋아해도 키즈카페 알바할 때는 인성 파탄 난다던데 진짠가요? 내 인성 조져버립니다. 좋게 말해도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다치는 일이 많아서 화나요. 김지호도에 박수치고 갑니다. 애새끼들 존나 싫다. 글 진짜 재밌게 쓰시네. 글쓴이님만의 한 마리의 키즈가 되고 싶네요. 글 잘 봤고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앞머리로 마당 쓸어도 되겠어요. 그래, 야 솔직히 너 앞머리 심했어 이거. 야 얼굴형이 이렇게 타원형이고 계란형인데 계란을 조금 늘려놓은 형이면은 이런 앞머리는 조금 네가 이마가 넓잖니. 이 머리보다는 다른 머리를 추천해. 그냥 긴 생머리가 나. 옆으로 해갖고 쫙 내리면은. 그럼 또 오빠랑 같이 있을 때 오빠가 또 귀 뒤로 머리 쓱 넘겨주면서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때? 오빠랑 밥 한 끼 먹을까? 좋지 않니? 아무튼 연락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좋았어. 잘 봤습니다. 네. 앞머리 11 키읔 삽질해도 되겠다 키읔. 제가 일단은 댓글을 좀 달아놓을게요. 신부감 아슬아슬하게 합격. 네. 신부감으로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코너 속의 코너죠. 신부감 찾기. 네, 신부감 찾기. 아니 근데 타인의 삶에서 진짜 나중에 타인의 삶에서 스튜디오의 삶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 누구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23살이고요. 승무원 일한 지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코트 오빠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해가지고 승무원 진짜 그거 싹 입어가지고 딱 사진 찍고 좋잖아. 지금 코너 망상놀이였냐? 아니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결혼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왜? 아니 난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 난 진짜 나중에 박근혜가 타인의 삶에서 안녕하십니까 코트님 타인의 삶 대통령의 삶 올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잖아. 응?
어떤 미친 스튜디오스가 코트 형한테 작업 걸면서 하겠냐 시발 나 같으면 차라리 부기장님 따먹겠다. 니네 모르는 거야. 니네 모르는 거다. 정말 별의 별별 사람들이 많더라. 타인의 삶 보면서 모르는 거야.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다. 니네. 자, 그네 비선실세의 삶.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